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우제이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가 레카볼 반수경에 대해서 험담을 좀 해볼 거예요. 제가 레카볼 반수경에 대해서 좋은 점은 엄청나게 많이 말할 텐데 분명히 이 방법에도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점도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레카볼 반수경이 낯선 분들을 위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레카볼은 제 손에 있는 이 동글동글한 구슬을 말하는 건데요. 진흙을 고온에 튀겨서 만든 거예요. 겉면이 코팅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공기순환이 원활하고 무게도 아주 가볍습니다. 물에 떠요, 얘가. 이 구슬의 크기는 작은 건 지름 1cm 정도에서 한 2cm 정도까지, 한 제품에서도 사이즈가 다양하고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일단 레카볼, 레카, 그리고 뭐 황토볼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기는 하고요. 하이드로볼, 클레이 페블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한국에서는 포콘볼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포콘 하이드로볼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레카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수경은 뭘까요? 반수경은 세미 하이드로, 패시브 하이드로 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해 온 용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수경으로 식물을 재배한다고 하면 물의 높이를 충분히 확보해서 뿌리가 물에 다 잠길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반수경은 화분에 물을 채우는 건 동일하지만 그 수위가 굉장히 낮아서 뿌리에 물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레카볼이 대신 물을 흡수해서 간접적으로 뿌리에 수분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저는 7월 초에 식물을 처음으로 레카볼에 옮겨 심었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천천히, 그렇지만 꽤 열심히 많은 식물들을 레카볼로 옮겼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절반이 넘는 식물들이 레카볼에 심어져 있어요. 여러 종류의 식물들을 옮겨 심는 과정에서 물론 되게 순조롭게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식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레카볼 반수경의 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멀쩡한 식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커다란 식물부터 뭘까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9월 초에 주변 화원에서 데리고 온 무늬 스파티 필름이에요. 원래는 제가 이 식물을 흙을 터는 거에서부터 반수경 그 레카볼에 심어서 적응을 하는 것까지 그 전 영상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흙을 털 때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파티가 뿌리도 굉장히 건강하고 흙도 너무너무 잘 털리고 별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얀색 우동뿌리가 쏟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흙 털기가 편한 식물이 있나 놀랄 정도로 그랬었는데 완전 반전인 게 그 후로 레카볼에서 이 스파티 필름의 뿌리가 계속 썩었어요. 이때가 레카볼에 옮긴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모든 잎이 아래로 다 쳐져 있는 걸 보이시죠? 2번 정도 화분을 엎고 그래도 안 돼서 제가 일주일 만에 포기를 하고 레카볼을 다 덜어내고 수경으로 이 식물을 다시 전환을 했거든요. 뿌리가 썩고 잎이 막 노랗게 말라서 상하는 속도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 보시다시피 상태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뿌리는 조금씩 계속 썩고 있고요. 지금도 잎도 말라서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제가 보통 이렇게 상한 잎은 빨리빨리 떼주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잎도 안 떼고 제가 버티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뿌리가 썩어도 한쪽에서는 새뿌리가 나요. 그런데 얘는 저희 집에 온 지 이제 40일이 훌쩍 넘었는데 새로 돋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요. 식물이 죽기로 결심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마음을 돌리기가 참 어렵죠. 만약 이 스파티가 죽기로 결심을 했다면 저는 그 계기가 반수경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 이 식물이 흙에 계속 살았더라면 저는 분명히 이 스파티가 굉장히 건강하고 예쁜 모습을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물에서도 뿌리가 예민한 아이들이 있고 비교적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반수경으로 전환을 하는 식물들은
그래도 뿌리가 좀 예민하지 않다는 아이들을 시도를 해보기 마련인데, 예민하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해도 뿌리에서 흙을 털어내는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커다란 스트레스고, 또 어떤 개체에게는 죽기로 결심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쁜 무늬 스파티 필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생각보다 적응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점입니다. 식물을 반수경으로 전환을 하면 정말 대부분의 식물들이 뿌리를 일부 잃어요. 그런데 식물에 따라서 죽거나 상하는 뿌리가 아주 일부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모든 뿌리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모든 뿌리를 잃고 나면 완전 처음부터 새로 뿌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인데요. 이런 못난 모습으로 카메라에 원샷을 받게 되네요. 제 최애 식물인데, 제가 이 식물을 8월 30일에 레카볼로 옮겨 심었는데요. 잎은 하나 남았고요. 이 잎도 건강하지 않죠? 제가 얘를 뽑아서 뿌리를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전부 반수경으로 전원한 후에 새로 받은 뿌리입니다. 45일 동안 제가 새로 받은 뿌리예요. 자구들도 더 커지진 않았지만 아직 잘 달려있네요. 이 뿌리는 상했다. 제가 반수경으로 전환하기 전에도 여기에 새잎이 맺혀 있었거든요. 이 잎은 얼음이었고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식물이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는 성장을 멈춰요. 잃어버린 뿌리를 복구하고 새로 물을 빨아들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뿌리를 많이 잃어서 뿌리 볼륨 자체가 적어지면 새로 나는 잎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그 잎의 성숙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적응 기간이 길어지면서 하엽이 많이 생기면 그 개체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수영이 못 나지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식물을 레카볼에 옮기기 전에 이 모든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또 스스로 그 기나긴 적응 기간을 잘 기다릴 인내심과 여유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적응 기간은 반수경으로 전환하는데 실패를 하지 않아도 반드시 동반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기간이 길거나 짧을 수는 있겠지만요. 세 번째 단점은 식물은 레카볼에서도 잘 무르고 썩습니다. 흙에서 무른 식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삽수로 번식한 개체를 빠르게 뿌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레카볼에 심는 경우를 종종 제가 보는데요. 얘 한번 보시겠어요? 무늬 산소토마인데요. 미키마우스 플랜트라는 아주 귀여운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키가 한 2배 정도는 되는 아주 큰 개체였는데, 택배 몸살을 앓으면서 기존의 잎들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택배에 오면서 뿌리도 절반 정도가 넘게 썩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경으로 돌렸다가 다시 레카볼로 심은 케이스였는데, 수경에서 굉장히 잘 자랐어요. 새 잎도 수경에서 새로 받은 거고, 뿌리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남은 뿌리들은 건강했거든요. 레카볼에 옮겨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로 받은 이 잎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엎어봤더니 구근이 물러서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근 사이즈가 2cm 정도밖에 안 되죠. 카메라 잘 보일까요? 무른 부분을 다 긁어냈더니 한 3분의 1 정도 남았나?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레카볼에 심기 전에 수경으로 두던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에서는 뿌리도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잎도 새로 받는 상황이었는데, 레카볼에 옮기고 났더니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건강하던 식물도 레카볼에서 무르고 썩는데, 흙에서 무른 식물을 급히 레카볼로 옮길 경우에 과연 그 성공률이 얼마나 될지 저는 살짝 의문이 들어요. 레카볼 반수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리고 스스로 물 조절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으로 레카볼을 사용해 보시면서 조금 힘든 식물들을 레카볼에 옮겼을 때 오히려 저는 아주 허망하게 떠나보내는, 혹은 그 식물의 회복 기간을 더 늘리기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물의 회복을 위해서 레카볼을 심어서 온실에 두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온실에 두실 경우는 더욱더 뿌리가 썩지는 않는지 더 면밀히 체크해 주시고, 통풍에
아주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레카볼 반수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험담을 해봤어요. 물론 저는 지금 레카볼 반수경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런 저에게도 이런저런 스트레스 상황을 안겨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은 식물의 건강과 관련된 험담만 좀 했던 것 같아요. 흙을 터는 과정에서 귀찮음, 어쨌든 레카볼 반수경에 필요한 다른 준비물을 사는데 필요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금전적인 부분, 그 외에도 그 외에는 또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레카볼 반수경 악계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식물 외적인 부분의 단점들은 제외를 하고 식물의 그 컨디션과 관련된 이야기만 해본 건데요. 저는 이게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 레카볼 반수경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지만 그 레카볼 반수경을 경험해 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혹은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었다라는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저는 다음 편에 레카볼 반수경 희망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희망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편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희망편이 하나 올라오고 그 외에는 그냥 레카볼 반수경 영상에 탈을 쓴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겠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